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사업부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부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어떤 사업부에 더 적은 자본을 배분하면서 그 자원들의 활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그 분석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원 배분은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절차는 자원 배분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원 배분의 단위라는 것을 Strategic Business Unit이라고 해서 전략적 사업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략적 사업 단위는 기업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그룹을 구분해서 어느 정도의 구분을 기반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그런 단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단위는 여러 개의 부서가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기도 하고 하나의 부서가 단위를 이루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브랜드의 경우에 어떤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브랜드가 스트래테직 비즈니스 유닛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 그 구성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구성의 방법 안에서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자원의 배분 단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원의 배분 단위를 결정하고 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각각의 사업 단위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사업부별 예산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산이 산출된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을 기반으로 이 예산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 의사결정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분석이란 각각의 사업부 단위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경쟁력이 많고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부에는 더 많은 투자를, 그리고 경쟁력이 좀 약한,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사업부에는 투자를 덜하는 방식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포트폴리오 분석 그 자체만을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SBU의 경쟁적 매력도를 산출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저희가 이제 자원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일관성과 보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너지 효과에서 전체의 목표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각각의 부분은, 즉 사업부는 그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 각각 행동을 하는 행동의 그런 그 실질적인 액션은 굉장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액션의 목표는 모두가 다 기업의 미션으로 일관되게 추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각각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나눠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자원을 배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자원 배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가장 흔한,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BCG 매트릭스입니다. BCG 매트릭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실시했었던 그런 분석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서 그 약자를 붙여서 BCG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 BCG 매트릭스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성장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률, 우리가 시장의 성장률이 어떨수록 시장이 매력적이었던가, 저희가 이미 앞에서 시장 경쟁 자사 분석 중에서도 시장 매력도 분석을 할 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시장의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계속해서 커나갈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시장의 매력도가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을 기반으로 저희가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면 시장 성장률이 낮을 때보다는 시장 성장률이 높을 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 두 번째 기준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입니다. 저희가 이미 시장 점유율이라는 개념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시장 분의 자사,
특정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상대적이라는 말이 따로 붙어 있죠.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으로써 저희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수식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장 점유율과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특히 분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모를 자세히 보시면 저 전체 시장 규모가 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의 경쟁자 중에서, 경쟁 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이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 가장 큰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 분의 자사의 점유율을 계산하시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의 의미는 경쟁자 대비 자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시장 점유율이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던 시장 점유율이 크면 클수록 시장 매력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시장 매력도 분석에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조차도 시장 점유율이 높을 때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매력적인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각각의 축을 따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개의 축을 한꺼번에 적용을 했을 때 전체 4가지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사업부가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스타라는 자리는요. 시장 성장률도 높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은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가 2가지 모두 다 확보된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고 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잠재적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큰 상태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에 맞춰서 지금의 시장 점유율, 즉 상대적 시장 점유율 상대 기업보다 더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더 큰 시장의 확보를 시장의 성장과 발맞춰서 하게 되려면 시장이 커나가는 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 성장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그 성장을 따라가는 그 성장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큰 그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가지 모두 다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블링블링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리로서 저희가 스타,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장 나쁜 자리를 보죠.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곳은 가장 비매력적인 그런 요소로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쁜 자리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놓이게 되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작고 시장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으로서 철수의 의사결정, 즉 거의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퀘스천 마크부터 볼 텐데요. 퀘스천 마크는 이 시장은 앞으로 점점점 빨리 커나갈 거예요. 즉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 시장 점유율, 즉 경쟁자 대비 자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작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의 요소는 긍정적이고 하나의 요소는 부정적이다. 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나갈 거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 자리를 question mark, 그 물음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물음표에서는 수익도 굉장히 낮고 시장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요. 이 물음표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미 시장 성장률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스타의 자리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고 개의 자리로 옮겨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의 자리를 옮겨갈 것이라면 그 퀘스천마크에서 스타의 자리를 옮겨가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를 지나서 그냥 그 철수의 방향으로 흐름을 잡게 된다면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시카우, 금송아지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앞서 배운 개념과 연관시키면 제품 수명 주기에 있어서 성숙기에 해당이 되고요. 성숙기는 겉으로는 시장이 거의 커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크기에는 변화가 없는, 시장의 성장률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자 대비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성숙기 시장에서 경쟁자 대비 아주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면 시장의 크기는 별로 변하지 않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이 상태의 수익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자원만 투자하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 즉 돈을 만들어내는 자리야 라는 의미로 금송아지 또는 캐시카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사업부의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각각의 사업부가 별, 물음표, 금송아지 개 중에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찾아내실 수 있고요. 그 놓여있는, 배치가 되어 있는 자리에 따라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S 코퍼레이션이 자사에 해당이 되고요. 컴퓨터 A, 컴퓨터 B가 경쟁자의 매출액 단위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relative market share를 해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상대적 시장 점유율, 제가 이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제가 성장률을 계산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시고 성장률을 놓여있는 이 성장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그대로 옮겨가서 강의 노트에 있는 이 표를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아까 보셨던 거랑 동일한 원리로 세로에는 성장률이, 가로에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놓여있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그 표를 채워서 계산을 하시면 이 두 가지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분면에 그 꼭지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듯이 각각의 사업부의 위치를 표시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신 표를 한번 채워보시고요. 그죠? 이 예제는 중요한 예제이기 때문에 꼭 실제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분모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경쟁자 중에서 가장 큰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경쟁자 중에 더 큰 경쟁자,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되겠죠. 더 큰 경쟁자가 분모, 자사의 시장 점유율, 자사의 매출액이 분자의 역할을 해서 100분의 80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가장 큰 경쟁자,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분모, 자사의 매출이 분자의 역할을 하여서 relative market share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리신 그림과 제가 그린 그림은 거의 유사할 텐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저는 이 마켓 사이즈의 정보도 활용을 하였는데요. 마켓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원을 크게 그리고요. 마켓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을 작게 그려서 여러분들은 아마 점만 찍어서 그 위치를 표시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마켓 사이즈까지 그림의 정보로서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 어딘가요? 그쵸? 별 자리에 있는 공기청정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성장세를 이어가야 하겠다. 가장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곳. 그죠? 개 자리에 있는 TV. 이 TV는 이제 퇴출이 될 퇴출 전략을 사용해야겠다.
또 스마트 시계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이 물음표 자리에 있는 것들은 별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퇴출을 시키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스마트 시계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다면 투자를 조금 더 해서 별로 옮기는 것이 또 그럴 여지가 굉장히 크고 별로 옮겨가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비디오 게임 콘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마켓이 너무너무 작은데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물음표 안에서도 조금은 비매력적인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수 전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BCG 매트릭스라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BCG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펼친다면 투자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같은 곳에 굉장히 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축 전략은 금송아지 자리처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의 투자, 수학 전략도 제가 지금 현금 흐름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투자, 철수 전략은 개의 위치에서 이제 사업을 처분하려는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SBU의 매력도를 기반으로 어떤 SBU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BCG 매트릭스를 배우는 의미고요. BCG 매트릭스라는 분석, 그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것의 목적이 자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의 양을 결정하는 데